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31페이지에다가 예제를 넣었는데, 네. 만약에 제가 3의 배수의 합을 구해라. 네. 이거랑 다르게 예제를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가 아닌 것만 출력하라고 해요. 1에서 100까지 3의 배수가 아닌 것만 출력을 하라고 해요. 그럼 학생들한테 A는 1부터 시작을 해서 반드시 루프를 이렇게 쓰라고 해요. A는 102합. A 플러스 플러스. A 플러스 플러스가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의도는 뭐냐면 항상 1부터 시작을 해서 1씩 증가해서 100까지 가라는 이야기예요. 100번 돌리라는 이야기예요. 100번 돌리는 중에 3의 배수가 아닐 때만 출력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1, 2, 4, 5, 7, 8, 10, 11 이런 3의 배수가 아닌 숫자들을 출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수일 때만 컨티뉴를 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3의 배수일 때만. 3의 배수일 때만 패턴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프린트 F를 했는데 프린트 F를 만약에 여기다 했어요. 그래서 A를 출력해라 했어요. A를 출력하라고 했어요. 네. 근데 요 라인이 3의 배수는 안 걸리게 하고 싶어요. 3의 배수는. 그러면 만약에 A가 3의 배수라면 컨티뉴 해라. 아이디어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네요. 0이라고 놓고 A 증가시키면서 시작해야겠네요. 1 해서 그쵸?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컨티뉴 안 걸리니까 1 찍고 그 다음에 조건 맞고 2 되고 이게 작다가 되나요? 그쵸. A 플러스 플러스가 있으니까 뭐 어쨌든 요거보다 지금 중요한 건 그래서 2 되고 조건 안 맞으니까 컨티뉴 안 걸리니까 출력하고 조건 맞고 3 되고 걸리죠. 프린트F 걸면 뛰죠. 의도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컨티뉴는요 루프 안에서 컨티뉴 이하를 스킵을 해주기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그 강의 전에는 제가 3의 배수에 합구하는 건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컨티뉴 학생들이 이해 잘 못하는데 쉬워요. 컨티뉴를 만나면 조건으로 간다. 네, 그래서 컨티뉴를 만나면 조건으로 가서 조건이 true냐 false냐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서 갔는데 컨티뉴를 만나서 갔는데 얘가 false면은 루프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while loop에서는 continue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for loop는 제가 보다 그림을 그렸잖아요. 예, 변화로 가요. 변화되는 대로. 그러니까 32쪽이에요. for는요 이렇게 돼요. for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문법이니까 패턴을 익히시고 패턴에 맞게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어떻게 돼요? 포르프는 이리 갔다. 이 조건이 맞으면 이리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포르프는. 네, 포르프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조건이 true가 될 때 continue를 만나게 되잖아요. 어디로 가냐면 이리 가요. 근데 여기는 보통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데이터 값이 변하는 거. 그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변수잖아요. 네, 그래서 컨티뉴를 만나면 일이 가서 A 값을 증가시키든 어떤 일이든 여기서 하라고 시킨 일을 해요. 네, 그래서 컨티뉴를 만나면 이 일을 하고 조건이 맞나 봐요. 그리고 다시 조건이 맞으면 루프 안으로 들어가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컨티뉴는 이리 간다. 네. 조건문이랑 컨티뉴 사이에 다른 실행문이 있나요? 그쵸. 예, 실행문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아까 브레이크랑 마찬가지로 예,
중괄호 하고 이 조건이 맞으면 뭔가 해라. 그리고 컨티뉴 해라.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 부분도요. 지난번에 학생 질문한 적이 있는데 포르프가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잖아요. 세 파트로 나뉘는데 여기는 반드시 분명하게 적어야지 돼요. true냐 false냐. 그런데 여기도 물론 없을 수도 있긴 해요. 없으면 무한루프가 돼버리죠. 조건이 없으니까. 여기가 빠져버리면 무한루프예요. 네.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A는 1부터 뭐 some은 0부터 이런 식으로 콤마에서 여러 개 넣을 수 있다 그랬죠. 콤마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콤마에서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콤마해서. 네. 근데 별로 좋은 패턴은 아니에요. 너무 복잡해요. 네. 그래서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콤마에서 여러 개가 있으면 컨티뉴 걸리면 요거 다 수행하고 1이 넘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중첩되어 있으면 어쨌든 자기를 감싸고 있는 가장 안에 포르프로 컨티뉴가 가는 거죠. 아시겠나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루프 끝나요. 보면 문법들은 심플하죠.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문법들을 일단 정확하게 지금 특히 컨티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아까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중첩된 루프인 경우에는 자기 것만 빠져나가지 바깥은 못 빠져나간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응용이죠. 네. 보니까 시험 그거 나온 것 같아요. 중간고사 그 기간. 예, 알고 계시죠 다들? 네, 그래서 지금 2주 전이잖아요. 그쵸? 보통 2주 전에 그거 저한테 공지랑 오거든요. 시험 관련해가지고 제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작년 문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공부 어떻게 되는지 감이 좀 잡힐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중요한 함수를 시작하는데 아마도 중간고사는 30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되는 대로 배열을 하게 되면 조금 하는데 함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장에 뭐 말이 많은데 네, 이제 정신 차리고 함수부터 봅시다. 먼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지금까지는 어떤 패턴이었냐면 맨 처음에 include, int main 그쵸? 그 다음 시스템 퍼즈, 리턴 제로 그 패턴이 있었어요. 제가 요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스펠링 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함수부터는 이제 그 모양이 조금씩 달라져요. 조금 이제 뭔가 추가가 되는 형태인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코드를 짰어요. 코드를 짰는데 우리가 지금 배운 형태대로 include 일단 설명 듣고 강의 자료 한번 정리할게요. include 글을 썼어요. include 쓰고 int main 썼어요. 네. 그러면 뭐 이제 여기 리턴 제로 있다고 치고요. 만약에 여기에 굉장히 긴 코드를 적었어요. 뭐 지금은 학생들 뭐 20줄 길어야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금세 100줄, 뭐 1000줄 이런 식으로 쭉쭉 넘어가요. 네. 한 3, 40줄만 자기가 스스로 짜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거든지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코드를 계속 짜다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줄이라고 이렇게 100줄이 넘어간다. 100줄 이상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한 몇 줄, 여기 한 3줄, 여기 한 3줄, 여기 한 3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코드가 여기도 나오고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게 이렇게 하나에 다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는 반복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쓸데없는 코드가 계속 똑같이 중복이 되잖아요. 물론 쓸데없는 건 아니라도 똑같은 코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요 중복되는 부분 있죠. 중복되는 부분을 따로 떼어내요. 이 중복되는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여기다 이름을 붙여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뭔가 계산하는 부분이다. 뭔가 똑같은 계산을 계속 반복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만약에 뭐 calculate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calculate라고 해서 이 부분을 따로 떼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코드 없애고 calculate라고 이 자리에다가 적어주면 되잖아요. 그쵸? 이름을 쓰면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컴퓨터가 쭉 수행하다가 calculate라고 적어 있으면 calculate한테 갔다 오는 거죠.
또 쭉 수행하다가 캘큘레이트라고 적어 있으면 또 캘큘레이트가 어딨나 찾아가지고 갔다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즉 코드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만약에 여기가 틀리면 여기도 다 같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분리를 시키면 이거 하나 고치면 되잖아요. 이거 하나 고치면 다 일률적으로 고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처음이지만 학생들이 잘 하시게 되면 코드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코드를 보통 3사람, 4사람 같이 작업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끼리 만약에 무슨 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하나 이렇게 따로 떼서 만들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할 텐데, 이제 이런 게 바로 함수예요. 함수로 분리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는요,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작은 코드예요. 네,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름을 붙여서 그게 필요하면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이야기죠. 아시겠나요? 함수의 의도를? 네. 근데 함수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중고등학교 때 저도 기억나는데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x를 넣으면 y는 x 더하기 10을 해서 y를 내보낸다. 그쵸? 이 공식은 안 바뀌는데 x에 따라 y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정의역, 뭐 치역, 공역 이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네. 요 의미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그림에다가 옮겨놨는데 요거를요 그대로 시연으로 바꿔볼게요. 지금 이거는 그냥 보고서 아 저렇게 바꾸는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강의절이 자세하게 뒷부분 더 나오는데 보시면 네, 보세요. 입력이 있고 내용이 있고 출력이 있잖아요. 함수가 그게 잘 맞아야 돼요. 입력과 출력과 내용. 그 다음에 제가 이거의 이름을 이 함수의 이름을 제가 2차 함수죠. 그냥 F라고 해볼게요. FUNC라고 해볼게요. 예, 이 함수 전체 이름은 그냥 FUNC라고 불렀어요. 예,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저렇게 만들어버리면 되지만은 프로그램 코드에서는 함수마다 이름을 붙여야지 돼요. 함수명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FUNC라고 불러볼게요. 그럼 쟤를